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만신혜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보면 불확실성이 정말 많잖아요. 그야말로 대내외 많은데 미중 무역 협상 약간 잠잠해지나 싶으면 영국 브렉시트 얘기 나오죠. 그리고 앞선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말폭탄 막 쏟아내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정치권 안에서도 또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별의별 테마주들이 다 생기면서 우리들은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진짜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다 그냥 가는 기분인데요. 네. 테마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슈도 체크를 해야 되죠. 또 이번 주 쏟아지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까지 체크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지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가을맞이 대청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걷어낼 건 걷어내고 진짜 투자 전략으로 삼을 만한 변수들은 또 이건 이거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 잘하는 비결이 잘 버리는 거래요. 버리는 거 다 버리고 알짜배기만 저희가 한번 모아서 종목별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또 투자 알짜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급은 꼭 챙기시고 가야 될 맞아요. 알짜입니다. 오늘 또 힌트맨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네 종목의 실시간 수급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요. 알짜배기만 남은 2PM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예,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 분위기와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정은 그대로 방금 전 있고 언급. 예. 한미약품 5G 그리고 두산 여기도 솔루스 4거래일째 상한가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핵심 아닐까요? 이것도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종목이자 이슈일 것 같고 네. 큰 글씨 중에서는 어떤 거만 해볼까요? 어떤 거부터? 나만 안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일단 지금 화제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인데 네. 뭔가 사기에는 찜찜한 그 종목, 그거 건드리신 것 같아요. 포인트가 뭘까요? 딱 맞아요. 제약바이오주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진짜 종목별로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상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동반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주기도 하고 제가 그림 2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그 업종 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당연히 오르는 거고 파란색이 떨어지는 건데 딱 봐도 보이시죠? 빨간색 많이 포진돼 있는 데가 의약품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제약 쪽으로만 빨간색이 눈에 그렇게 세게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 나만 고상 떨면서 안 사기도 참 뭐하고 그런데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어느 종목을 가야 되나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셀트리온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다 보니 참 고민이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제약바이오주 한번 꼽아봤어요. 그럼 이 종목으로 가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종목 안에서 왕의 기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등치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24조짜리인데 등치값을 못하고 1, 2년간 소외 국면에 머물렀었습니다. 지금도 살짝 밀리긴 하지만 장 초반 10% 급등세. 와, 지금도 여전히 강하네요. 9.01% 오름세 37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실적 호전 소식이 들려온 거죠. 복제약 3개의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고 오리지널 약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약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잠시 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회사 실적 호조에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호조까지 더해진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왕의 본격적인 귀한 신호 아니겠어요? 담아봐야 되는 종목인지 추격 매수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예, 이것도 좀 고민되겠네요. 잠시 후에 이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이쯤 이 얘기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지 아는 거예요. 상호 관련주 좀 잠잠했어요. 예, 그렇죠. 삼성출판사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아기상호 인기가 뚜루뚜뚜. BTS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미에서 인기 많고 MLB 경기장에서 막 울려 퍼지고 유튜브 조회수 100억 뷰 넘어가고 좋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미 이 모멘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틀 막 갭상승을 해버리니까 다시 한번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 하단을 수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삼성출판사의 수면은 한 15,000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7월에 이제 계속 그 이후부터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삼성출판사의 주가도 흘러내렸고 계속 잠수 중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되고 한번 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딱 이틀 갭상승, 어제 상한가 오늘 장에서도 급등하면서 지금은 상승폭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8.4% 오르다 보니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갔어요. 그 박스권 하단 지지선도 올라선 양상이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가 글쎄 모멘텀이 사라질 것 같지 않으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잠시 후에 전문가 의견은 어떨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확인해봤고 저는 이게 퍼주기가 언제까지 이게 어떤 내용일까? 누가 누구한테 퍼준다는 거예요? 예측이 일단 힘드실 것 같아서 종목명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S-Oil 그리고 내일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금요일 호텔신라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 오늘 흐름 자체는 좋아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 매수를 하면서 호텔신라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1.15% 오름세 79,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싸다는 인식에서일까요? 아니면 광군제 효과를 기대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10년 동안 수건 사업이라고 표현을 받았던 남산의 한옥호텔 건립하는 거 첫삽 뜨면서 모멘텀으로 인식해서일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실적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긴 한데 워낙 보따리상 또 퍼주기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호텔신라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다. 4분기도 악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속에 호텔신라 실적 자체는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실적 턴어라운드는 가능할지 호텔신라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따져보자고요. 자, 오늘 핵심만 또 알려드리기로 했죠. 2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호텔신라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혈 경쟁도 문제지만 일단은 홍콩 시위에 따라 면세점 타격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호텔신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홍콩 시위로 인한 타격,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물론 그 이전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실적 하락, 예, 할인 마케팅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런 수익성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기 홍콩의 지정 확정 리스크까지 고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단기적인 이벤트이고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호텔신라의 홍콩발 리스크는 좀 접어두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 실적 추이겠죠. 그리고 성장이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따라서 호텔신라의 어떤 중기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계속 하락이냐 결정이 될 텐데, 수익성 악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 적정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적 변동성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전체적으로 고객 구성에 좀 그 변화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제 올해까지 진행되었던 실적 악화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악화는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주가는 지금 현재 당장의 실적보다 내일의 실적, 다음 달의 실적, 내년의 실적, 여기에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반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중국 자영업자들의 외생이라고 그러죠. 증가라든가 화장품 수요의 견조한 증가,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구조적 성장을 올해 이후로는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 없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수익성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도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출판사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뭔가 좀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떨어지던 거 딱 이틀 동안에 다 만회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인기가 갑자기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하다 보니 삼성출판사 어떻게 봐야 될지, 아니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요즘에 스마트 스터디라고 이름 붙여서 이제 종목군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스마트 스터디가 삼성출판사의 주가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결국 이제 그 핑크퐁이 이제 스마트 스터디에서 이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핑크퐁의 인기가 상당히 높으면서 지금 이제 어제 상한가 오늘도 뭐 급등인데 그리고 이 인기는 식어갈 것 같지는 않다.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틀 동안 초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뭐 그래서 그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테마가 보이면은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고 이게 식어버리면 다시 쭉 원위치까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한 상황이라면은 좀 리스크는 있죠. 그리고 제가 원고 작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9,000원 오늘도 거의 급등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여기서 매수 접근으로 하기에는 말씀드리긴 좀 부담이 됩니다. 단기 급등은 분명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가가 차익매물이 쫙 나왔다가 또 올라갈 땐 쫙 급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쫙 차익매물이 나왔다가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주가가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빨리빨리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입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의 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틀 동안 초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스스로 잘 알아서 하신 분들이고, 대체적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일단 삼성출판사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의 영역이네요. 대체로는 관망 대응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부활할까? 이것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회사 실적에다가 3분기 호실적까지 전망되거든요. 혹시 어디까지 올려다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실적 호조는 오늘 갑자기 나온 부분들은 아니죠. 전부터 자회사 실적 호조 기대는 있었던 부분들이고 분식회계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급등이 나온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이미 있었던 내용이죠. 없었던 내용은 아니고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분위기가 이제 호전이 되면서 일단 종목별로 조금 과거의 호재라 하더라도 호재가 있으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탄력 있는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이러한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더 갈 수 있느냐 마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바이오는 전부터 바이오는 이미 추세 전환을 해서 상승으로 또 가장 또 대장주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는 빠진다 이런 쪽보다는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40만 원 이상까지는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심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베스파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베스파는 게임주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임으로서 이제 모바일 게임 킹스레이드가 있는데 킹스레이드가 상당히 롱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킹스레이드 말고는 뚜렷하게 신작 게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베스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장기간에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여전히 킹스레이드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꾸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인기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안전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없었던 신작 게임이 내년 상반기에 임모탈즈라는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확고한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 킹스레이드 플러스 신작 모멘텀까지 가능한다라고 하면 주가도 그동안에 장기간에 하락을 해서 가격 메리트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일단 단기로 2만 원 정도 보시기 바라겠고 순저가 15,500원 정도로 설정하면서 대응한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베스파 언급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5,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종목까지 들어봤고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